문자가 4개가 있잖아. 서로 다른 문자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5개.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서로 다른 항이 몇 개가 나오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중복조합의 기본 질문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문자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번.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4H5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맞으신 분들 좀 추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처럼 특정 문자를 포함하는 항을 만드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게 W인데요.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특정 문자를 포함하는 항을 만들라는 얘기는 그 해당 문자를 최소 한 번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W가 들어간 항을 만들고 싶으면요, W를 5번 중에 한 번을 미리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4, H, 5가 아니라 W가 포함되는,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을 이미 했으니까 4H4로 계산이 돼야겠죠. 이 문제는 그래서 4H4, 그러니까 7, C4가 나왔어야 됐어요. 7, 6, 5, 3, 2, 1은 35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동시에 이런 조건도 걸어줄 수 있어요. 3번.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조건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문자를 버리고 하면 됩니다. 해당 문자를 삭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를 W를 포함하면서 X를 제외하는, X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좀 더 붙여볼게. X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붙였다면은 그냥 저 식에서 X를 날려버리면 됩니다. 왜? 선택을 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갖고 있겠어? 선택을 하지 않을 문자는 날려버리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만약에 추가된다면은 3H5인데 W 포함한 거 똑같이 들어가면은 3H4로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거야. X를 포함하지 않고 W 포함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개하는 문제에서는 중복조합의 기본 질문부터 출발해요. 특정 문자를 포함할 때는 그걸 최소 한 번을 선택을 미리 하고 들어간다라니까 여기 R을 하나 깎아주시면 되겠고,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식에서 그냥 그거를 날려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X 같은 문자. 되겠어요? 해당 유형 그럼 정복이 다 가능하고 1번 정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한번 넘어가 볼까? 틀면 안 되죠. 틀면 안 되죠. 원순열, 네, 기본 문항인데, 아마 계산에 문제가 있었나? 자, 여자 4명이 이웃하여 앉는다. 저거는 맞았을 것 같아요. 이웃 주머니를 떠올렸겠고, 그래서 주머니 묶어서 4팩, 4팩 걸어줬으면 될 거야. A는 4팩, 4팩이었어요. 여자를 주머니 한 덩어리 묶으면은 원순열 해제하면서 4팩 들어가고, 주머니 안에서 여자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또 4팩이 들어갑니다. 24, 24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여자와 남자가 교대로면요, 이게 지금 상황이 쉬워요. 여자, 남자가 같은 이러한 만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남녀를 각각 앉히면 되겠죠. 여자 4팩 앉혀줘. 남자 혹은 여자를 먼저 앉히는 게 3팩이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 여자를 먼저 앉혔다고 쳐보자. 여자를 이렇게 4명만 돌려주는 거야. 남자는 좀 빼놓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사이사이 공간, 요 서로 다른 네 공간에 남학생 4명 4피사. 그러니까 4피사가 4팩이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대로 앉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차단벽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죠. 그런 말을 배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답이 나오겠죠. 확인하시고요. 넘어갈게요. 다음. 자, 7번도 이제 잘 맞았을 거라고. 7, 8번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근데 혹시라도 틀렸다면 개념 복습을 좀 하셔야겠고, 다시 2가지 관점 좀 설명 들어갈게요. 네, 이거 설명 못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자, 진짜 오랜만이다. 맨 처음에 배웠던 게 2가지 관점. 원순열. 회전수를 파악하는 관점이 있고,
혹은 사장님을 선배치하는 관점이 있겠죠. 자, 이 문제 맨 끝에 있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가 원순열의 발문이겠고요. 회전수 파악을 한다라는 거는 실제 그림을 이제 돌려보는 거죠. 째깍째깍 돌려봤을 때 3번 겹치기 때문에 직순열이었던 6팩을 3으로 나눠주면 된다. 3가지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은 그냥 색깔이 6개일 때는 안쪽을 먼저 칠하자 해서 안쪽에 칠할 물감을 3가지를 먼저 골라주고 안쪽을 원순열 먼저 돌려주면은 원순열이 해제되면서 2팩이 들어오시겠지. 그럼 그 바깥쪽에 색깔이 3가지가 남아있을 테니까 직순열 모드로 3팩 돌려주면은 어쨌든 같은 숫자가 됩니다. 6팩 나누기 3이라고 이해해도 괜찮고요. 6시 3, 2팩, 3팩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해당 그림에서는 안쪽을 칠해주는 순간 원순열 해제는 딱 한 번 일어난다. 평면사에서 원순열 해제는 딱 한 번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2가지 풀이 모두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것도 이제 원순열 기본 문항이 되겠죠. 똑같이 2가지 관점을 모두 보여드릴 수 있는데 회전수 파악으로 갑시다. 회전수 파악은 이 직사각형 그림 한번 돌려볼까? 몇 도 돌아왔을 때 겹칠까? 180도겠죠. 이제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자리가 일단은 12개잖아. 12개의 확선 직팩을 2로 나눠주면 되겠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장님 입장에서 사장님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냐? 사장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경험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저 좌석 중에 하나 앉으면은 서로 다른 경험이 되는 거니까 사장님이 앉았어. 사장님이 앉는 순간 이미 원순열은 또 해제가 됐죠. 사장님 원순열 해제. 그럼 남은 11명의 직원은 알아서들 앉으세요. 11팩 걸어주면은 어쨌든 같은 숫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2가지 관점 모두 가져가시고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문제 읽는 법 기본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 맞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대상 혹은 서로 같은 대상 문제 읽는 법이야. 서로 다른 대상 5개죠? 오타인데 그리고 서로 똑같은 대상. 자, 그리고 바구니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게 기본이야. 기본. 바구니는 서로 다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걸려있어. 자, 그럼 첫 번째로 서로 다른 대상을 나눈다라는 거는 중복순열이 되겠죠. 이렇게 중복순열 파이. 또 구분이 안 되는 거를 바구니에 넣는다라는 거는 중복조합 H가 되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줄 수 있는 게 3, 파이, 5 그리고 그 밑에는 3, H, 5 이 2가지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읽는 거 좀 기본적으로 배워봐. 같은 대상이냐 서로 다른 대상이냐 그들을 상자에 남김없이 넣는 경우고요. 남김없이 넣는데 마지막에 단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중복을 허용하겠다라는 말이야. 이 말 때문에 중복 순열 또는 중복 조합이 들어가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9번이었고요. 넘어갑시다. 다음. 자, 10번도 필수 유형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부할 때 항상 강조를 하는 실전 개념이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2번째 개념으로서 순서가 이미 정해진 순열로 이해할 수 있다. 자, 현재 조건이 걸린 게 A가 C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C는 B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A와 C와 B 사이의 위치 관계는 이미 전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죠? A, C, B 차례대로 들어와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배열할 거냐? 물론 이들이 모두 이웃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떨어져도 괜찮은데 이때 이렇게 조건이 걸려있는 어떤 조건이죠? 순서가 이미 정해진 순열이죠. 자, 순서가 이미 정해진 대상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모두 같은 문자로 취급하세요 라는 거죠. 왜? 이들끼리는 자리를 못 바꾸니까 같은 문자 X로 취급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여 6팩 나누기 3팩 걸어주면은 120이라는 숫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1번 확인하시고. 다음 이제 11번. 이것도 이제 당연히 맞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 잘 읽어야 돼. 다연수라고 했죠. 이게 몇 자리 다연수이다 말 안 했잖아. 그러면 1의 자리부터 케이스 분리해서 다 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야. 자, 다연수니까 1의 자리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
1의 자리는 그냥 밑줄 하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그 다음에 네 자릿수까지는 당연히 세야겠지? 자, 그럼 밑줄을 이 정도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만 한 번만 더 세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걸 한 개라고 취급할 거고. 한번 들어가 볼게. 자, 1의 자리는 0은 안 되잖아. 0은 자연수가 아니거든요. 자연수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1부터 4까지 4가지 가능합니다. 계속 가는 거죠. 중복순위를 이용해서 갑니다. 4 곱하기 5가 되겠죠. 4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겠죠. 네 자릿수 4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겠죠. 이들을 모두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볼까요? 4로 묶어서 1 더하기 5 더하기 25 더하기 125를 계산을 해주면은 안쪽을 다 더해서 156 곱하기 4가 됩니다. 4 곱하기 156을 계산을 해주면은 624가 나올 거야. 자, 그럼 624개를 다 셌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10,000개도 껴줘야죠. 만일 그 전에 많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 1개, 만일 2개, 그래서 2개 더해주면은 정답 626번째 숫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2번 확인하시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이것도 문제만 잘 읽으면 계산은 쉬웠습니다. 자, 3번만 아니죠? 3번 이상, 6번 이하. 그러니까 또 밑줄이죠, 밑줄. 신호를 몇 번 쓸 거냐. 그러니까 모스부호 만드는 문제랑 똑같은 건데, 밑줄을, 그러니까 신호를 3번 보낼래, 4번 보낼래, 5번 보낼래, 6번 보낼래의 문제였죠. 신호를 3번 보낼 건데, 각각의 신호는 클로버 아니면은 저거야. 스페이드. 그러면은 2해서 2의 세제곱이 되겠죠. 2의 4제곱이고 2의 5제곱이고 2의 6제곱이 되겠죠. 다 더해주면은 정답이 됩니다. 24에다 30이면은 56이겠고 56에다가 64를 더해주면은 깔끔하게 120이 나오겠습니다. 정답 3번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자, 이것도 다양하게 또 풀어봤을 텐데요. 그죠? 각자의 풀이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여사건으로 풀려고 했던 사람들은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유실된 도로가 1개 이상일 경우, 없어진 도로가 좀 많을 경우는 여사건이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 권장드리는 풀이는 케이스 분류죠. 자, 이렇게. A로부터 출발하여 B까지 가는데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골목을 체크하는 거야. 그러니까 검문 검색한다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이거 포인트 잡는 방법. 이 경로상에 수직선을 대충 뭐 수직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선상의 대각선이죠. 이거 대각선상의 점들을 모두 체크합니다. 여기 또는 저기 또는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세보면은 그죠? 좀 기억부터 한번 세볼게요. 기억과 니은과 디귿 포인트를 지나는 3가지 경우를 셀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알람이 왜 또 울리지? 방금 40분 잰 거 맞지? 내가 시간 빨리 끝낸 거 아니지? 좀 빨리 끝낸 느낌 있었나? 혹시라도 시간 부족했던 사람들 미안해. 뭐 이미 지난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기억. 자, 기억까지 하면 4팩, 2팩, 2팩 걸어줍니다. 그럼 기억에서 또 가야겠죠? 여기까지 가는 게 5팩, 3팩, 2팩. 앞에는 6이고 여기는 10이야. 그래서 곱해주면 60까지 나오는 거야. 자, 니은 포인트도 계산해줄게. A에서 니은까지 가는 게 4팩, 3팩이야. 기본 계산 문제니까 계산해주고. 그 다음 니은에서 B 가는 것도 5팩, 2팩, 3팩 똑같이 계산 들어가겠지? 자, 이렇게 해서 40까지 또 확보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디귿 가보자. A에서 디귿 가는 건 그냥 직제 한 가지밖에 없거든. 그럼 디귿에서 B 가는 거는 5팩, 4팩이니까 또 5가지를 곱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5까지 더해주면은 총 가지수를 모두 더해서 중복 없이 105가지를 제출할 수 있는 문제였고, 자, 풀이 하나 더 보여줄게. 케이스 분류가 깔끔하게 되면 제일 좋은 건데 안 되면 그냥 막 써도 괜찮다는 거야. 자, 포인트를 다 찝어버려. 두 번째 풀이 들어갈게. 자,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인데 A로부터 출발하여 이 포인트, 점들이 있지. 이 점들 옆에다가 최단거리를 전부 다 쓰면서 가는 거야. 일단 이 가 쪽은 전부 다 1이야. A로부터 출발하여 최단거리가 직진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1을 쭉 써버려. 그때부터 이제 덧셈이야.
이건 틀릴 일이 없어. 덧셈만 잘하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왜 이냐면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한 가지, 이쪽으로 올라오는 게 한 가지. 그래서 이고 두 가지에 한 가지 나니까 셋, 3, 1, 4, 4, 1, 5, 5, 1, 6 이런 식으로 다 더하는 거야. 그럼 여기 1이었잖아. 1에다 2 더하면은 3. 또 가볼게. 3, 3은 6, 4, 6에 10, 15, 21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올라가 볼게.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6이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6 올라갔어. 여기가 좀 중요하죠? 요거 그대로 올라오고 그렇고. 여기 10에다 6 더하면 여기까지 오는 거는 16까지. 15에다 16 더하면 여기까지가 31까지. 21에다 31 더하면 여기까지가 52까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6을 올려준 건 여전히 한 가지. 그대로 갑니다. 6. 6 더하기 16은 22. 22 더하기 31은 53. 끝났어요. 53가지와 52가지가 각각 꼬리내주면 정답은 똑같이 105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뭐가 더 쉽게 생각이 되죠? 난 당연히 이 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웬만한 경로 문제는 일단 포인트마다 전부 다 숫자들을 써서 덧셈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갑시다. 자, 다음 14번 조금 특이했죠? 대각선이 들어와 있어서 대각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확장을 시켜드렸고, 자, 대각선을 몇 개를 이용할래? 그거를 또 케이스별로 기준으로 삼아야겠지. 자, 그러면은 원래 기본 형태에서는 대각선이 없었을 때는 가로가 4번, 오른쪽 버튼 4번, 위 버튼 3번을 눌러야 클리어 되는 게임이었죠. 케이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케이스는 대각선을 몇 개 쓸 거냐의 문제인데 안 쓰는 것부터 출발해야겠지. 그러니까 대각선을 안 쓰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 계산은 그냥 7팩, 4팩, 3팩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대각선을 하나 쓰기로 결심을 했어. 혹은 2개를 쓸 수도 있고 대각선은 최대 3개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대각선을 하나 쓰겠다라는 말은 가로, 세로를 하나씩 없애겠다는 말이야. 옆에 가로 3개에 위 2개 남고 여기 대각선을 위를 2개를 썼으니까 가로 2번에 위 1번 남겠고 여기서는 대각 갔으니까 이제 가로 1번만 더 가면 되겠지. 케이스 4가지 분류 괜찮아? 이걸 일단 분류를 해야 다 더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7팩, 4팩, 3팩 계산하듯이 또 갈 건데 이번에는 총 6개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6팩을 똑같은 개수 3팩, 2팩으로 나눠서 계산해야 됩니다. 6팩, 3팩, 2팩으로 계산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6, 5, 4, 3, 1, 120에다 나눠주면 60까지 확보가 되고요. 이것도 이제 계산해보자. 총 5개야. 대각선 2개, 가로 2개, 위 하나. 총 5개니까 5팩. 그 다음에 2팩, 2팩이 되겠죠. 120을 4로 나누면 30까지가 또 확인이 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거 4가지죠. 그냥 배열하는 게 4가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 더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건 7, 6, 5, 3, 1이니까 35가지가. 그래서 모두 다 더해주면은 정답이 나오거든요. 다 더해주면은 90에다가 39니까 129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케이스 분류 잘 기록을 해두세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부등식 문제가 나왔어. 부등식 문제인데 의미 아닌 정수를 받았다. 그럼 일단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얘를 방정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죠. 그죠? 옆에 문자 한 명 더 데려와서 바꿔줄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개념 설명해 볼게요. 자, 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보다 작다라는 거를 물론 다 더할 수도 있죠. 5부터 되는 걸 생각해서 다 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일단은 이렇게 좀 해석을 하자. 6 미만이니까 5 이하라고 좀 바꿔주시고 미만은 이하로 좀 다시 바꿔주세요. 정수니까 소수점은 안 되는 거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때 이 등호가 붙은 부등식을 어떻게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냐? Z 옆에 의미 아닌 정수를 한 명 더 데려옵니다. 친구를. 그 다음에 그냥 얘를 등호로 바꿔주면 끝나요. 같은 케이스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냐? 이 W라고 새로 들어온 문자가 0일 때부터 5일 때까지에 의하여 모든 경우가 다 나오는 겁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일 때부터 4, 3, 2, 1, 0인 게 다 나온다는 거죠. 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 4, 3, 2, 1, 0일 때를 모두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W를 한 명 더 데려오게 된다면. 물론 이렇게 바꾸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당연히 의미 아닌 정수가 보장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 이렇게 바꿀 수 있었고요. 자, 이제 바로 갑니다. 여기서 바로 계산해주면은 4H5라고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4H5니까 8C5라고 계산을 해주면은 8, 7, 6, 3의 1, 56까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모두 다 더해도 같은 숫자를 확인할 수 있었을 거야. 3H5, 3H4, 쭉쭉쭉 3H0까지 모두 더해도 56이라는 똑같은 숫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 이게 훨씬 더 빠르겠죠. 이렇게 해서 W를 데려와서 바꿔줄 수 있다. 자, 뭐 똑같은 식입니다. 뭐 어떻게 계산해도 정답 나오고. 다음 15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틀린 좀 많을 것 같은데 별표 쳐놓자. 자, 우리가 방정식은 웬만하면 맞출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상 조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전부 다 이상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자연수다 하면은 1 이상이고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몇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하 조건은 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됐던 게 x1, x3, 그 앞에 플러스인데 x2, x4 앞에는 마이너스인 거를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들 6이 나온다라는 걸 보고 있고요. 자, 이때 요 마이너스 x2랑 마이너스 x4를 한 문자로 봐버리는 거야. 자, 여기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은 마이너스 x2라는 그냥 이 덩어리가 마이너스 1 이상으로 바뀝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2 이하로 원래 말이 돼 있었잖아. 근데 저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순간 얘는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야. 자, 마이너스 x2로 보는 거야. 뭔가의 항을. 자, 마이너스 x2라는 거를 이렇게 그냥 부호를 마이너스 붙인 게 헷갈리면은 그냥 얘를 x2의 프라임이라고 보면 되겠죠. 얘들 x4의 프라임이라고 좀 치환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식은 지금부터 x1 더하기 x2 프라임 더하기 x3 더하기 x4 프라임으로 그 위에 있던 친구들을 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범위를 모두 다 써주면은 지금 현재 걸린 게 얘는 1 이상이고 얘는 마이너스 1 이상이고 얘는 3 이상이고 얘는 마이너스 2 이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프라임을 한 번 더 바꿔서 변형을 해주는 거는 이상 조건일 때 해주는 거야. 이하 조건은 고난도입니다. 이하 조건은 여사건 혹은 특수한 풀이법이 있는데 이따 계산고 기출의 시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거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전부 다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 최종 버전 x1 프라임 더하기 1로 바꿔주면은 얘가 이제 의미 아닌 정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얘는 프라임에서 한 명 더 데려오자. x2 프라임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은 얘가 의미 아닌 정수가 됩니다. 얘도 3 이상이니까 x3 프라임 더하기 3을 가져와 주게 되면은 얘가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마이너스 2 이상일 때는 x4 프라임 마이너스 2로 잡아주면은 얘가 의미 아닌 정수가 됩니다. 부변은 여전히 0이겠죠. 자, 그래서 이 최종식을 모두 다 정리를 해주면은 모두 다 의미 아닌 정수가 됐어요. 드디어 H를 쓸 수 있다는 말이야. 드디어 모두가 의미 아닌 정수가 돼버렸고 이들은 다 넘어갔을 때 1이 이항이 될 테니까 5가 되겠다. 아, 이게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4H5라고 바로 계산식 써주면은 완성이 되겠지. 따라서 이것은 8C5다. 7, 8에 56 정답 나옵니다. 이렇게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방정식 문제 같은 경우는 프라임과 프라임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여기 의미 아닌 정수들을 모두 다 데려올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다 0 이상인 존재가 됩니다. 핵심은 항상 0 이상인 의미 아닌 정수로 그 존재를 바꿔주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이 네 문자 모두 0 이상이 되면서 H 풀이법을 쓸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좀 특이했어요. 넘어갈게요. 16번. 자, 다음. 이항 정리 약하신 분은 다시 공부하셔야겠고요. 자, 일단 앞에 있는 식부터 봅니다.
요거 1차죠. 1차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앞에 있는 1차 식과 2차 식에서는 3차항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럼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세 번째에 있는 3차 식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3차 식을 불러와 볼게요. 1 더하기 x. 일반화 시켜서 풀어야 되니까 여기를 그냥 n이라고 둘게요. 이거는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여기서 3차항을 꺼내고 싶으면은 nc3 일반항 써주고,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이고, 1은 뭐 누가 쓰니? 그대로 하면 되지. 그냥 얘가 개수죠. 일반항 한 번만 쓰면 돼. n차식에서 내가 3차항을 꺼내고 싶으면은 nc3을 써서 거기에 n을 3부터 100까지 대입하면 된다는 거잖아. 이게 개수니까. 그래서 내가 계산하는 식은 3차식에 있는 3c3, 그 다음에 4차식에서는 4c3이겠지. 이들이 모두 더해지는 형태가 될 거야. 100까지 말이죠. 100까지 다 더했다고 쳐보자. 일단 여기까지 쓰는데 성공했으면은 바로 하키스트 법칙을 읽어야 됩니다. 하키스트 법칙 쓸 때 주의할 점 뭐랬어? 이거 하키스트 잡을 때 어디 잡아야 된다고? 손잡이 잘 잡아야 된다 했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시작 라인이 맞는지 봐야 돼, 그지? 지금 빠진 거 없지? 여기가 NC형이나 NCN이면 잘 시작이 된 거야. 하키스틱 법칙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끝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NC형 라인부터 오시던가 아니면 NCN 라인부터 오셔서 꺾는 거야. 문제 없습니다. 지금 빠진 거 없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 보고 바로 꺾을게요. 자, 뒤에 있는 R을 봅니다. 이 R이 바뀌지 않고 있네요.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오른쪽 아래로 꺾게 되겠죠. 오른쪽 아래로 꺾는 순간 아래로 갔으니까 이건 당연히 100일로 내려갑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꺾으니까 이건 하나 늘어나야 되는 거야. 따라서 100일 시사다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파스칼의 삼각형 좀 적당히 그려놓고 방향 잡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다음. 자, 이것도 이항정리 외적 상황 기본 문제가 되겠죠. 내가 지금 사탕이 종류가 다른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3개 이상의 사탕을 택하는 경우를 모두 계산하래. 그러면 3개, 4개, 5개, 6개 쭉쭉 가면서 10개까지 선택할 수 있겠다. 자, 식 바로 써야겠죠. 내가 3개의 사탕을 선택하는 경우가 10C3이고 그래서 내가 4개의 사탕을 선택하는 경우가 10C4고 끝까지 가야겠지. 10개 다 선택해야지 10C10도 있겠지. 자, 그래서 이들을 일단 모두 다 더해보는 거지. 이게 바로 저 식이 될 테니까. 자, 근데 더해봤는데 뭔가 허전해요. 앞에 있는 친구들이 몇 명 빠져있죠. 10C0, 10C1, 10C2가 있었어야지. 이들까지 껴야지. 저들이 앞에 있어야지. 여기까지 해석해서 얘를 2의 10제곱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NC형부터 출발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원래 없던 걸 더했잖아. 그럼 다시 빼야지, 뒤에다가. 다시 빼야지, 이렇게. 10C0 빼고, 10C1 빼고, 10C1 빼면 되잖아. 자, 그래서 앞에는 그냥 2의 10제곱으로 해석했고, 통으로 잡아서. 뒤에다 뺀다, 이제. 1 더하기 10 더하기 5고 45 빼주면 됩니다. 1024에다가 56을 빼주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24, 32, 968 나옵니다. 여기까지. 내신에서 항상 이렇게 나와요. 내신에서 친절하게 NC형부터 주는 선생님들은 없습니다. 앞에 2개, 3개를 잘라놓으니까 없으면 일단 붙여. NC형부터 일단 붙여놓고 거기서 오른쪽 끝에도 없을 수도 있어. 없으면 일단 붙여놓고 다시 뒤에다 빼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8번이었고요. 넘어갑시다. 가춘이 19번. 자, 구글 S 일렬로 배열할 때 모음이 홀수번째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 네, 좀 불친절하게 했는데 왼쪽부터 홀수번째라고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왼쪽부터 홀수번째 자리라고 좀 이해를 해볼게요. 이 줄을 7개를 그려놓고 출발해보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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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일단 체크를 해놔. 홀수번째 자리에 1357을 체크를 해놓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모음이 뭔지는 셀 수 있겠죠. 자, 모음이 누구니? 5, 5, 2. 에, 이, 5, 5 세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5, 5이라는 모음 3개를, 저 3개를 홀수번째 자리에 배치를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모음은 3개고 홀수번째 자리는 4개지. 그지? 그러면 4C3부터 들어가야지.
이 1357번째 자리 중에서 모음을 배치할 자리를 3개를 고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135를 골랐으면 거기에 551을 실제로 배열하는 방법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게 뭐니? 3팩, 2팩이죠. 여기까지가 모음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음이었어. 자리 골라주고 실제로 곱하기 3으로 배열을 해주면 된다는 건데,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야. 같은 문자가 GGLS. GG가 똑같은 문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의 자음을 배열을 하는 것은 그냥 4팩이 아니죠. GG가 똑같으니까 2팩 나눠서 계산해야 됩니다. 모음 파트, 자음 파트 계산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계산 앞에서 F 해주면은 12에다가 11을 곱해서 여기가 144가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정답 144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이제 20번 넘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풀이 바로 보여주고 짝수일 때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짝수의 문제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10명이 살고 있네요. 1부터 10까지 10명 살고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인 부분집합을 구하래요.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라는 거는 10 이하에서 1개 또는 3개 또는 5, 7, 9개까지. 그러면은 내가 원소가 1개인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어. 그럼 저 10명 중에서 그냥 저들 중에서 1명을 고르면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또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으면 그냥 3명을 갖다 고르세요. 그럼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 5개인 거는 10C5, 7개인 거는 10C7, 9개인 거는 10C9 이들을 모두 더해주면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인 집합의 개수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봅니다. 봤는데 R이 전부 다 홀수죠. 그죠? R이 전부 다 홀수고 이것까지 봐야 돼. 홀수나 짝수가 많이 나오는데 1부터 빠짐없이 들어와야 돼. 1부터 빠짐없이 잘 들어와 있거든요. 마지막 끝까지. 자,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홀수들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전체 절반입니다. 항상 짝수 합이나 홀수 합은 전체 절반입니다. 2의 9제곱으로 봐야겠죠. 정답이 2번이 바로 되는 거야. 그죠? 자, 근데 내가 이제 말을 좀 바꿔볼게. 문제 바로 변형해 놓으세요. 여기 밑에다가 이거 짝수 나올 수도 있잖아. 고쟁이도 있었고요.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인 부분집합을 구하라 했어. 그럼 짝수라는 거는 참고로 0은 짝수가 아닙니다. 0은요 자연수가 아니에요. 홀수 또는 짝수라는 말은 자연수 안에서만 씁니다. 자, 그럼 짝수라는 거는 버전이 10C부터 출발하여 10C4, 10C6, 10C8, 10C10까지 모두 다 더해주면 되겠죠. 써봤는데 뭔가 허전하지 않아요? 뭔가 허전하죠. 짝수들의 합은 항상 NC0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없었잖아. 그러면 일단 붙여. 없어도 붙여. 그래야 2의 9제곱을 해석이 될 테니까. 근데 그거 원래 없었지? 끝에다 다시 빼야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짝수로 그랬으면 이게 정답이 2의 9제곱 빼기 1, 빼기 1까지 왔어야 돼요. 짝수일 경우 이 정답이 511가지 1번이 됩니다. 됐나요? 20번이었습니다. 다음 21번 봅니다. 자, 자연수엔에 대하여 서로 다른 10종류의 초콜릿 중에서 지금부터 문제 두 번째 잘 봐야 돼. 중복을 허락하여 택하는 경우 택한다 했지 나열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조합이야. 택하는 거 말까 선택하는 경우. 자, 그러면은 선택만 해서 FN 한번 만들어 볼 건데 F1부터 F10까지? 자, 그럼 FN 만들고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 10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N개라는 거는 10HN이거든요. 중복을 허락하는 선택 10HN. 이게 바로 FN입니다. 이 10HN은 컴비네이션 정리했을 때 9 더하기 N 콤비네이션 N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1부터 10까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1 대입하면은 맨 앞에는 10C1이 들어오고요. 2 대입하면은 그 다음에 11C2가 들어오겠죠. 3 대입하면은 그 옆에 11C3이 들어오겠고요. 마지막으로 갑시다. 10 대입하면은 맨 끝에 19C10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들을 모두 다 더할 예정입니다. 19C10까지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할 건데 뭔가 허전하죠? 뭐가 허전해? 앞에 9C형이 없잖아. 이걸 일단 붙여놔야지.
이거 없는 거 붙여놔. 굿C형 쭉 붙여놓고 여기까지 닫자. 물론 맨 뒤에다 1을 다시 빼야 됩니다. 저 1은 원래 없던 존재니까요. 자, 이제 좀 해석을 해볼게요. 자, 굿C형부터 와봐. 하키스틱으로 보여? 하키스틱으로 인지를 해야겠지? 하키스틱으로 출발해볼게. 굿C형부터 출발한다.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어디 보자. 줄이 내려가면서 R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은 오른쪽 아래로 가다가 왼쪽 아래로 꺾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왼쪽 아래로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맨 끝으로 오세요. 여기 보고 꺾을게요. 아래줄로 갔으니까 20C는 당연한 거고 왼쪽 아래로 꺾습니다. 왼쪽 아래로 꺾으면은 R이 그대로죠. 헷갈리면 안 돼. 왼쪽 아래니까 R이 안 바뀌어. 20C, 10가 끝났어요. 정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자, 22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수 문제 치고 되게 쉽게 나왔다. 일단 저 조건 많이 봤어요. 저거 이제 보자마자 H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H를 쓰는 거냐라고 그 개념을 설명한다면은, 이거는 함수값들의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어. 대소관계. 그러니까 누가 더 크고 작냐,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배열을 내가 안 한다는 말이잖아. 자, 그냥 자동 배열로 이해하시게요. 그냥 이걸 수적인 체험을 하나 해볼게요. 자, 1, 2, 3, 4에서 1, 2, 3, 4로 함수 만들어 볼 건데, 공역에 이제 1, 2, 3, 4, 5 5개 원소가 있는 거잖아. 그냥 어떤 체험을 하나 해보자. 예시를 만들어서. 내가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 한번 해볼게. 이 1, 2, 3, 4, 5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번을 선택을 해볼게. 그러니까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번을 선택한다. 그 하나의 예시는요. 자, 예를 들어서 1 선택하고 2 선택하고 2 선택하고 5 선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택했다고 치자. 자, 이렇게 내가 선택만 했는데 선택을 하는 순간 얘가 F1이고 얘가 F2고 얘가 F3이고 얘가 F4가 되는 거야. 이 내가 선택을 하면요, 출제자가 매칭을 해줍니다. 자동 배열을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만 하는 거야. P가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OH4를 일단 갈겼어. 그래서 일단은 1, 2, 3, 4는 결정이 됐어. 이때 얘 빠뜨리면 안 되잖아. 얘도 화살표 날려야 되잖아.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는데 이 F5에 관한 조건이 있어? 없어? 없지. 자유롭다 이거. 얘는 어떤 조건이 걸린 존재가 아니니까 이 친구는 공역 5명 중에서 1명 그냥 부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5를 곱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OH4로 한번 가볼게요. OH4니까 8C4 정리해 줄 수 있겠죠. 8C4 실제로 계산해 드리면은 8, 7, 6, 5, 4, 3, 2, 1 75, 그러니까 3, 9, 7, 35 350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H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2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 뭐 상문제라고 불릴 만한 문제는 이거밖에 없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뭐 이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왜냐면 이게 나조건이 명제 때문에 저걸 구현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자, 나조건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한번 가볼게요. 의미 아닌 정수로 시작한 건 일단 땡큐지. 자, 고맙죠. 바로 이제 H를 쓸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가족건만 읽으면은 가족건만 읽고 나서 3H11을 바로 전체 케이스로 계산해 주세요. 자, 방금 내가 전체 케이스 계산했다고 말했잖아. 그지? 왜 전체를 먼저 계산했을까? 무슨 사건 풀이법 쓰려고? 여사건. 그쵸. 여사건 풀이법. 자, 지금부터 얘를 말로써 논리로 좀 바꿔볼게요. 이거를 명제를 이용하여 해석해주면은 그 어느 것도 0이 되면 안 되니까 사이사이의 단어가 그리고로 들어가 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조건을 부정을 걸면 어떻게 되냐? 자, 등식에서 부정 거는 너무 당연하지 않니? 이게 not equal이면은
not equal이면은 not을 떼버리면 되잖아. 내가 이 not 조건을 부정 걸었을 때 나오는 거는 는 0이라는 조건입니다. 나는 이걸 여사건으로 계산할 거야. A 빼기 2랑 B 빼기 2랑 C 빼기 2를 곱해서 0이 나오는 상황을 여사건으로 볼 거야. 자, 논리적으로 얘기해보자. 세 덩어리를 곱해서 0이 나왔지, 그지? 최소 몇 개가 0이어야 된다? 한 개죠. 이거를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A 사건과 B 사건과 C 사건으로 이름 붙여볼게. 각각 0이 된 사건을. 그러면은 합집합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걸 세고 싶다는 거야. 말로 할게. A가 이거나 스몰 b가 이거나 스몰 c가 2인 사건을 세 집합의 합집합, 그러니까 세 집합의 합집합의 개수로 세고 싶다는 거야. 1학년 때로 돌아가 볼게요. 1학년 때. 이거 세는 법 벤다 그러면 기억이 나야 돼. 다시 한번 그림 그려둘게. 이 세 집합이 있을 때는요. 평면상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을 외웠어야 되거든요. 우리 고쟁이 책 보면은 고쟁이 책에도 모퉁이에 조그맣게 적혀 있어. A세고, B세고, C세고 안 끝났고요. 교집합을 한 번씩 빼야 되고요. 마지막에 반드시 세집합의 교집합을 또 더한다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 이게 바로 세집합의 합집합의 개수를 세는 공식입니다. 우리가 두 개 집합의 합집합은 잘 세는데 세 개 집합은 잘 사용을 안 하죠. 자, 일단은 이 공식을 다시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고. 자, 왜 이렇게 되냐? 그냥 색칠 공부해보시면 알아요. A 한번 색칠하고 B 한번 색칠하고 C 한번 색칠했을 때 각각의 교집합은 두 번씩 색칠된 거니까 한 번씩 빼줄 텐데, 자,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만 설명을 하면은 여기 A교, B교, C라는 데는 여기는 내가 앞에서 3번 색칠했고 3번 뺐어. 3번 색칠하고 3번 빼면은 실제로 칠하지 않은 거니까 마지막에 반드시 한번 더 해준다라는 공식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말로써 다시 한번 풀어볼 건데, 요 A 사건이 뭡니까? 스몰 a가 2인 경우죠. 자, 그럼 스몰 a를 2로 봐봐. 스몰 a가 2가 되면은 가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 거지? B 더하기 C는 2가 넘어가면서 10이 되겠지. 요거는 2H10입니다. 의미하는 정수니까. 자, 따라서 여기 NA의 개수가 스몰 a가 2인 경우가 2H10이 되는 거야. 계산식 옆에다 한 번에 써줄게. 2H10 그러면 NB도 당연히 2H10이고 NC, 스몰 c가 2인 경우도 2H10으로 계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빼볼게요. A교 B라는 건요, 스몰 a도 2고 스몰 b도 2라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A, B를 모두 2로 보내주면은 이번엔 어떤 방정식이 되는 거야? C는 8이 되는 거죠. C는 8? 한 가지죠, 한 가지. 2,2,8이라는 사건 한 가지를 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한 가지가 되겠죠. 여기에 1을 3번 뺍니다. 이게 바로 여사건의 가지수인데요. 참고로 이것도 원래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없어요, 이 경우가. 왜냐면 A도 B도 C도 셋 다 이면 12가 안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애초에 공집합이었어요. 이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야. 셋 다 이면은 6이잖아, 12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은 앞에가 11C 10이니까 11이야. 11에다 1 빼면 10이잖아. 10이니까 30까지였습니다. 여사건 30까지를 전체 가지수 3H12에다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하시면은 14C 12에다가 30까지 빼주면 정답이 됩니다. 계산해주면은 7 곱하기 13이 되겠죠. 13 곱하기 7, 91에다 30 빼주면은 정답은 61이 됩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문제 풀이였습니다. 집합을 이용한 계산법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주시고, 현재 시간 7시 54분, 10분간 좀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리고 시험지 바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